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 강좌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닉 마야 애니메이션 기초에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으로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 종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마야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요. 잠깐, 죄송합니다. 마야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야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건 마야 2017 버전 이상, 꼭 17 버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7 버전 이상을 학생용 버전으로 오토데스크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2017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8, 19 버전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요.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에 보시면 런에 1 minute start movie 그리고 마야 러닝 채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튜토리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야 원 미닛 스타트 무비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 URL을 쳐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줌, 펜, 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이고요. move, rotate, scale 즉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보는 방식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To see objects close up, press F. To tumble or spin the view, hold the Option or Alt key and drag with the left mouse button. To track or pan the view,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hold the 관련된 Option or Alt key and drag with the middle mouse button. 카메라를 좌우로 위아래로 볼 수가 있죠. To dolly or zoom the view, hold the Option or Alt key and drag with the right mouse button. 줌과 달리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줌과 달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줌은 이제 앞, 뒤로 줌 The next movie shows you how to move, 하시는데요. rotate, and 잠깐 마야 들어가셔서 create, polygon, 오브젝트를 하나씩 띄우겠습니다. 콘을 띄우죠. 이것처럼 이렇게 Alt와 3번 마우스로 카메라를 들쭉날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는 카메라가 실제 앞, 뒤로 이동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한번 찍어서 보시면요. 지금 카메라를 선택을 했고요. 이 카메라에 성질 값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동하신 게 보이시죠? 위치 이동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focal length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치 줌인, 줌아웃 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뷰가 왜곡이 됩니다. 그렇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까워 보이지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각이 시야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45 정도를 디폴트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여서 다른 설정값은 렌즈 설정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걸 달리가 되는 거고요.
또는 트럭이라고도 합니다. 트럭. 그렇죠? 카메라 현장에서,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트럭에다가 카메라를 싣고 앞뒤로 움직여서 촬영하는 방식이죠. 카메라 위치가 이동되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 위치는 가만히 있으면서 렌즈만 갖고 조정하는 경우를 보통 줌이라고 합니다. 줌을 하게 되면, 줌 인아웃을 하게 되면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 3D에서는 두 개가 다르다. 2D에서는 사실은 똑같이 뎁스 값이 없기 때문에, 거리 값이 없기 때문에 줌, 뭐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격가지로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보던 영상 마저 보시겠습니다. and scale. 오브젝트를 스케일로 해서 트랜슬레이트 시키고 로테이트 시키는 To see 내용을 objects 말합니다. close up, 그리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숨겨진 메뉴를 보는 거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쪽을 보시면 use the 애니메이션 time 쪽이니까 slider to control an animation. To animate an 이렇게 object 타임 or 슬라이드 attribute, 있죠. first select the item and then press S to set a keyframe. 예, 세이브 키입니다. The keyframe appears in the time slider. 타임 슬라이드에 To change the 빨간색으로 current 표시된 frame, 거죠. click another frame number in the time slider using the left mouse button. Then move, rotate, or scale the object, and press S to set another keyframe. Repeat these steps to set as many keys as you need. Use the time slider to change the frame, then change the object attributes, and then press S. Press play on the time slider playback controls to play back a looping animation. Press stop to end it. The next movie shows you how to change the look of an object and preview render it. 키를 만드는 거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어떻게 작동해서 다루는지 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러닝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마야 러닝 채널을 들어가서 마야 러닝이라고만 쳐도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도 이제 제가 찾아봤던 거는 이런 개인적으로 자료를 올려서 했던 사람들의 건데요. 보시면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비너를 위한 페이지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페이지 애니메이션을 한 거네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마야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쭉 In the 내용 following 길이 tutorial 쭉 series, 줍니다. we'll be 그래서 covering Maya basics. 10개로 We'll cover 나눠지는 Maya 거고요. basics in specific to game 보시면 environment modeling. 자막도 보실 수가 있고요. When you first launch Maya, you'll be presented with the user interface and the viewport. And if it's your first time launching Maya, it's very daunting to look at the user interface and not know where to start. So I'm going to break 지금 everything 보시면 down, 차분차분하게 and we're 보실 경우에 going to 좀 도움이 focus on 되고요. 좀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는 자막은 없는데요. 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한 Yoon, 시간에 and 마야 today I'm going 배우기 to 이런 show you 겁니다. how to use Maya in under an hour. 컴퓨터는 This is 쓰는데 좀 ideal if you have 익숙하지만 마야를 little or no 배워본 적은 experience in 없어서 using 라고 this 하는 particular 분들은 software 이렇게 of 한 시간 the 쪽에 한 시간인데 급하게 해서 좀 using inside of how to get out of the component mode. I'm sorry.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Stuff. So now you can actually start this and go to our 여러 가지 attributes editor. You can be 내용들을 useful for 배우고 people 있습니다. illumination or 충분하지 GI.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참고로
마야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도록. 이거 외에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마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미리 참고해 틈틈이 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야를 시작하기 전에, 마야를 실행해서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마야의 마야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야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세팅을 하고 항상 시작하셔야 됩니다. 습관들 중에 여러분 작업한 습관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포토샵으로 링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포토샵이 스타트업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블 클릭만 해도. 또는 그런데 마야 같은 경우는 마야 파일이 따로 있어요. MBMA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마야 아스키, 마야 바이너리라고 하는 마야 전용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더블 클릭한 마야가 리콜이 됩니다. 그래서 마야를 불러서 마야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파일을 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프로젝트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실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요. 마야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 폴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걸 한번 보시면요. 저는 마야 2021 프로젝트라고 하는 마야 프로젝트 폴더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 서브 파일 폴더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름은 제가 지은 거지만 마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보시면 이거는 2019 튜토리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서브 폴더들이 마야에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야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마야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만드냐? 보시면요. 파일 메뉴에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프로젝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 이 프로젝트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처음에 나온 건 무시하시고 new 하시는 겁니다. new 하시면 다 여기가 위에 두 줄은 리셋되죠. 그래서 new 된 상태에서 여기 로케이션 위치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창이 뜨죠. 다시 어디에다 만들 건지 위치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다가 테스팅을 하나 만들고 싶다. D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셀렉트 합니다. 그럼 D 드라이브 맨 위에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내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야 2020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임의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프로젝트 로케이션인데 요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new 처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클릭해서 로케이션 위치 찾으시고 그리고 새로 만들 프로젝트 폴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요 3단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ccept 하시면 됩니다. 자, accept 하시면 자, D 드라이브 가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 갔을 때 마야 2020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서브 폴더들이 구성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들은 마야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야에서 만든 파일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 이미지죠. 그리고 씬 마야 파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포토샵은 PSD 전용 파일이 있죠. 마야는 MB, MA 전용 파일이 있습니다. 그 마야 파일들을 요 씬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작업을 하면서 마야에 투여되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처링 할 때 포토샵에서 그린 이미지 파일, JPG든 뭐 어떤 파일이든 예쁘게 패턴, 어떤 무늬 그림들을 그려서 가져와서 마야의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입혀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인풋 이미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되어지는 작업에 쓰여질 이미지들은 소스 이미지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스, 씬스, 소스 이미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나머지도 뭐 조금씩 중요한데, 특히 이 세 개는 꼭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쓰이는 폴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마야를 시작했을 때 파일, set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저는 아까 보셨듯이 내 컴퓨터에 보시면 그죠? 사용자 계정 안에 드롭박스 안에 마야 2020-1 프로젝트라고 하는 마야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E 드라이브에 마야 2019.1 튜토리얼 프로젝트가 있고요. 근데 좀 전에 만든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 하시면 또 만든 마야 2020 테스트 프로젝트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일종의 나의 작업 공간들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여기는 주로 어떤 작업을, 성격을 좀 달리해서 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순수하게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 그럼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개인만의 작업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수업용으로 하겠다. 학교 수업이 근데 마야를 다른 수업이 만약에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한 프로젝트 안에서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격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알바든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연계된 팀 프로젝트다. 팀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들은 특정 프로젝트, 마야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그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야 안에서 C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놓고, 그럼 그 안에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야를 실행 후에 set 프로젝트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 폴더에서 시작할 것인지를 마야를 시작할 때마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좀 해보시면 요령이 생기세요. 예를 들어서 마야 프로젝트 윈도우는 프로젝트 폴더를 처음 만들 때 쓰는 거고, set 프로젝트는 지정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어디 할 건지. 그 밑에 보시면 recent 파일도 있고요. recen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난 그럼 최근 했던 거 D에는 요걸로 할래? 또는 C로 할래? 요걸 그때 여기서 set 프로젝트로 하나씩 찾아 들어가지 않고도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너무 옛날 거라 지금은 없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바로 지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 드라이브가 아니라 2020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럼 set 프로젝트 2020 테스트 프로젝트를 했죠. 그럴 경우에 아무거나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ave, scene 하게 되면
바로 2020 테스트 프로젝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2020 해놓고 Save Scene As로 하면 마야 2020 테스트 프로젝트의 신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같은 건데 이걸 다시 위전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마야 2020-1 프로젝트입니다. 드롭박스 폴더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걸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이브 에즈를 해주시면 그 프로젝트의 신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프로젝트 세트해주면 그 다음에 저장한 것들은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저장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생각 없이 그냥 막 작업하시던 이 내 작업물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드실 때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New 그 다음에 폴더 클릭해 가지고 어디에 만들 건지 그리고 만들 이름 정하고 그런 거 했을 텐데요. 이름을 정할 때 1학년 수업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마야는 예전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고요.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알리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나온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장점들인 알리아스는 모델링이 굉장히 강점인 프로그램이고요. 웨이브프론트는 특수효과가 뛰어난 프로그램이었고요. 익스플로어는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그 다음에 렌더링에 관한 기능들이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점들만 뽑아서 만든 게 마야예요. 근데 이 마야가 첫 태생일 때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냐 하면, 어떤 컴퓨팅 환경이냐 하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에 쓰이는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유닉스 운영 시스템, OS가 유닉스인 거죠. 맥킨토시나 맥OS나 윈도우가 아닙니다. 그런 PC 계열이 아닌 유닉스라고 하는 워크테이션 서버급에서만 사용이 되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쓰였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 환경에 많이 친숙해져 있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PC, 그러니까 맥이나 윈도우 버전의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리눅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유닉스 시대에 만들었을 때 그 환경에 대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갖고 있고요. 꼭 그렇게 안 해줘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에러율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작업에서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팀 작업을 하시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맥에서 작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PC에서 작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눅스 운영 시스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네이밍을 준다든가 이럴 때 서로 다른 원칙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파일들이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날 확률이 굉장히 있죠. 그럴 경우에 단일한 방식으로 네이밍을 짓고 파일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없이 작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 환경에서 유닉스 방식의 파일, 폴더 이름으로 관리하는 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마 이거 제 수업 들으실 분들 많이 기억하십니다. 영어만 쓸 수 있습니다. 랭귀지는 영어만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그쵸? 숫자는 사용 가능하지만, 그러나, 맨 앞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있네요. 영어로 쓰시는데요. 예, 대소문자로 하죠. 보통 어퍼케이스와 로어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두 개 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즉 샘과 샘은 완전히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윈도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구분 없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만 써야 되고요. 대소문자에 대한 케이스 센시티브로 하죠. 이거를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케이스가 센시티브하다. 그리고 숫자는 맨 앞에는 못 쓴다 라는 거고요. 자, 보통 그리고 우리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칸 띄잖아요. 한 칸 띄는 거. 이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사용 불가고요. 대신 보통 우리 언더바라고 하죠.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언더바.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를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름 같은 거 할 때 마이 프로젝트 하게 되면 마이 띄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마이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든가 또는 아예 띄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에 것도 아예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언더스코어는 쓸 수 있는데 언더스코어 특수문자거든 사실은. 근데 언더스코어는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특수문자들 있죠. 특수문자 사용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영어 관련한 부분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새로 운영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때 어카운트 계정을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사용자 계정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이 어카운트 또는 사용자의 이름을 영어로 해주셔야 돼요. 이 방식을 넣어서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숫자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습관들이 학번과 이름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꼭 써야겠다라고 하면 꼭 써야겠다. 그런 경우라면 처음엔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86학번인데요. 뒤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언더스코어를 써서 86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숫자가 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는 뭐 어떤 피사를 써준다든가 어떤 영어를 써가지고 영자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맨 앞에만 오지 않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내 사용자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 보실까요? 아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은 제 실질적인 제 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야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마야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갖고 오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그 상위 폴더 이름이 아까와 같은 방식의 룰을 지켜주셔야 돼요, 대신. 그러니까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 밑에 마야 프로젝트를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맨 앞에 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된 상위의 폴더들 안에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드라이브 상단에 보통 이 마야 프로젝트를 두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야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을 간단히 가졌고요. 잠시 뒤에 마야 애니메이션 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2번에 나누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3D 애니메이션 기법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